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리본 5화 리뷰인데요. 저번 4화는 무대 장면이 없어서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5팀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라운드는 J-pop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자유곡 선택이 아니라 미션곡이 있어서 게임을 통해서 그 곡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무대 순서도 그 게임을 통해서 정해졌는데 첫 번째 순서였던 다크비가 베네핏을 확보해서 순서 바꾸기가 돼서 네 번째 순서로 이동을 했고, 그 네 번째 순서였던 그 다이몬이 지금 첫 번째 무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비퍼스트의 대표곡인가? 비퍼스트의 마스터 플랜을 하네요. 이 노래보다는 데뷔곡이 더 잘 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비퍼스트는 그냥 보이그룹이니까 그대로 커버를 하면 되긴데요. 랩을 원곡 똑같이 따라하네? 근데 이거 제가 비퍼스트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랩을 일단 플로우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리듬감이 없이 그냥 거의 힘으로 따다다다 내뱉는 랩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힘이 엄청 세든가,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이상민 님이 룰라 때 크라잉 랩하듯이 엄청 파워가 있든가. 근데 파워가 없으니까 나나나나 이렇게 되면 나나나나나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플로우를 만들어서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전문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얘도 그냥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여긴 일본인 멤버 세이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랩도 많고 빠른 전개라서 그 일본어 발음이 좀 도움이 됐긴 했을 텐데, 정식 세이타가 지금 노래랑 랩은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발음은 좋은데 그냥 책 읽기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곡이 레트로 느낌이 강한 곡이에요. 그래도 다이몬이 춤 실력이 좋은 팀이라서 이 무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의 보컬이나 랩은 뭐 사실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랩은 거의 그냥 말 빠르게 하기 수준이고, 보컬도 하나의 채널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곡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춤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곡은 춤의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짧은 연습 시간이어서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냥 동작을 카피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표현도 해내긴 했어요. 칼군무가 뭐 완벽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뭐 겨우겨우 맞춘 느낌은 난다. 한국 곡이라면 이런 연습생들이 연습을 하면서 안무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일본 곡이니까 노래는 만약에 들어봤다고 쳐도 춤을 연습해 본 적은 아예 없을 거거든요. 근데 뭐 길어야 2주 정도 되었을 기간 동안 빠르게 맞춰낸 것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노래랑 보컬은 원곡과 거의 차이 없이 했어요. 냉정하게 원고 못 따라. 표현을 보면 사실 멤버 네, 평가는 그냥 대부분 쏘쏘 저랑 비슷했던 느낌이네요. 한마디로 서 120점만. 근데 이 정도 되면 다이몬이 그 중간은 할 것 같아요. 다음 팀은 이스트 샤인이네요. 여기는 마사노리 곡을 하네. 그 페이크 페이스 댄스 뮤직을 하네요. 최근 뭐 인기 곡들로 리스트를 한 것 같은데 이 곡이 원래 안무가 없지 않나? 약간 이런 DJ 음악 계열 그리고 네오소울 계열은 안무를 만들더라도 그런 막 이런 발레 느낌이 막 되기 때문에 이 수준의 멤버들이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보컬이 문제야 여기. 보컬. 이엘은 지금 단기간에 보컬 교정이 안 되겠네요. 이엘은 지금 소리를 발생시킬 때 베이스가 되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코스르이에 의지해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컬이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무가 너무 별로거든요. 이 리듬에 너무 뻔한 안무들, 그러니까 기시성이 높은 안무들만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 댄스 챌린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안무를 뭐 그대로 쓴 건지 안무를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멤버들이 노래를 못하니까 춤도 심심하고 포인트도 없는데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책 읽는 것처럼 똑같이 불러서 아무 느낌이 없었던 무대거든요. 이건 어쩌면 완성도가 있는 무대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제가 딱 시노쿠보에 가서 이 케이팝 지아이돌 시노쿠보 아이돌들이
다른 곡 커버할 때 그냥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거기서 뭔가 더 짜임새 있게 되지는 않은 느낌.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 디테일을 좀 더 잡았어야 되지 않아? 무대고. 그래서 성적인 부분 잘 봤습니다. 지금 뭐 노래를 너무 못한다, 디테일이 없다, 뭐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도중에 김태호님이 그러니까 무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건 그냥 애둘러서 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 대한 연구 부족이 아니라 지금 멤버들의 실력으로는 이 이상 하기 어려운 거죠. 일단은 이 친구들이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 뭐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질 않기 때문에 뭐 연습실 잡아주는 거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가서 그냥 안무 익숙한 멤버들이 안무 따서 외워가지고 그거 안무 맞추고 노래야 각자 나눠서 그냥 외워서 부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합이 맞거나 디테일이 되기 힘들죠. 다음은 에이머스입니다. 아, 이 팀이 1등이었지? 사실 왜 1등이 됐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1점 차이라. 협찬인가 그래도? 방송에 피자 정도는 협찬 받아왔겠지? 근데 피자 커버를 제대로 안 보여주네? 음료수는 제대로 보여주는데? 전에는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다 이 생각을 한다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은 이제 너무 많은 멤버들이 데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아이돌 말고 메이저 데뷔도 예전에는 아이돌 기획사도 적었고 활동하는 전체 팀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소수의 팀이 인기를 가져갔지만 인기가 없는 팀도 어쨌든 소수였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이돌로 데뷔하면 인기가 엄청 없다고 해도 대중들이 아이돌 숫자가 적으니까 그 팀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뭐 몇십 배, 뭐 100배 많은 팀 숫자가 데뷔를 하니까 제 기준에는 데뷔하기 충분하지 않은 멤버들이 예전에 비해 한 90% 이상이 그냥 다 데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디션 방송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심지어 다음 주가 되면은 일주일에 8개인가 하거든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제 포함해서. 더 많나?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프로듀스 101 시절이었으면 50위 이하에서 탈락할 멤버들도 지금은 오디션 방송에서 정정당당히 탑7에 올라서 데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 이후에는 인기를 충분히 못 얻고 사라지는 멤버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은 애초에 데뷔를 못했을 멤버들이니까. 근데 그건 어쨌든 방송국이나 회사나 그 멤버들의 선택이잖아요. 뭐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시장에 나가봐서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송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멤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가능성을 갖췄는데도 인기가 없고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더 이렇게 응원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저도 뭐 직접 연락하기도 해서 뭐 방향을 알려주거나 그런 생각으로 보게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쨌든 그렇게 발견되는 멤버들이나 팀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스파이에어의 사무라이 하토를 하는데요. 이 곡은 유명 애니메이션 OST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엄청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한국에서 훨씬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보다.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사실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곡이긴 한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곡들이 워낙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게 거의 지금 역대 탑 애니메이션 OST 곡이 되어 있죠. 핸드마이크. 야씨, 핸드마이크를 들고 핸드마이크를 쓰질 않네. 이미 보컬에서 틀렸어. 이 벌스를 맡은 3명이 다 노래가 안 돼. 아니 핸드마이크는 퍼포먼스용으로 가져왔는데 퍼포먼스에 쓰지도 않아. 아이고 와우 포인트가 헤이헤이인데 그걸 안 하네 제대로. 멤버들끼리 보컬 연결성이 없어. 아이고 안무 스타일도 가사랑 얘네들 이걸 신나는 노래로 알고 있나? 이건 총체적 난국이에요. 좋은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무는 그냥 리듬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맞는 것 같은데 가사 내용과 안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나는 록 사운드지만 가사 내용은 약간 그 처절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외친다 그런, 그러니까 사무라이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 그런 약간 처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곡 보컬도 그런 감정 표현을 잘 했어요. 이게 막 신나서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무는 되게 신나게 그냥 달리는 막 축제 느낌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무랑 곡이 좀 따로 놀았고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보컬에 집중해서 부르기도 어려운데 이게 춤을 추면서 부르니까 매우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보컬 스타일의 포인트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원곡처럼 굵은 톤의 락 보컬로 가거나 아예 청량한 아이돌 보컬 톤 중에서 확실한 선택을 해야 했는데 분위기는 아이돌 톤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작 노래를 부를 때는 약간 원곡에 이끌려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 노래는 엄청 버거워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막 같이 한 무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방에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부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무대는 이랬는데 이 무대 뭐 안 좋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선곡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했으면 뭐가 문제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좋게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곡을 애초에 리스트업을 하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은 그런 록 스타일이 강하기도 하면서 멜로디 전개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 명이 나눠서 편곡을 통해서 뭔가 원곡보다 막 뭐 좋아지거나 아니면 완전 색다른 느낌으로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곡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완전. 그러니까 새 곡을 만드는 정도로 편곡을 해야 그나마 방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그런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음악 방송은 음악 감독님은 계시거든요. 근데 편곡을 방송에서 지원해주는 방송이 있고 아닌 방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소속사가 있는 참가자들이 나오는 방송은 참가자가 직접 편곡을 하고 개인 참가자들이 나오는 방송은 방송이 그런 편곡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소속사가 있는 참가자들이지만 소속사에서 편곡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이제 편곡은 안 건드리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을 하게 되면 이거 잘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그럼 다크비가 했으면 거기서는 회사에서 이제 편곡해주고 안무도 같이 봐줬을 테니까 더 잘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 다크비가 했었어도 굳이 이 곡을 왜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커버가 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너무 있구나 라는 그거를 뭐 떼창 조화를 하는. 네, 근데 이 팀이 1라운드에서 1위를 했는데 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화 방송을 다 보지 않아. 그 다크비는 지금 아이돌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여성 곡이니까 남성 버전으로 애초에 편곡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크비는 소속사에서 편곡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회사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단계의 아이돌들은 셀프로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 소속사가 있다고 해도 그냥 대표라는 분, 원맨 소속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꽤 나거든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차이가. 근데 1라운드 때는 어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착장, 의상, 메이크업 이런 데만 좀 회사에 대한 차이가 있었지 그 외에는 그냥 멤버들이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 멤버들도 조금 더 큰 회사가 더 좋은 멤버들을 데리고 있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그래도 회사의 서포트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번 라운드부터는 회사가 어디까지 안무 창작 편곡을 지원해줬느냐 그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이돌 오디션 방송에는 방송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거나 편곡도 안무 창작도 아니면은 로드 투 킹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회사들이면은 다들 비슷한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 안에서 디렉터나 프로듀서의 선택 차이지.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소속사의 지원 차이가 큰 팀들이 모여있는 방송이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소속사의 역할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좀 여실히 보여주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다른 데는 거의 다 아예 다 없거나 다 있거나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아예 없는 데부터 아예 다 있는 팀들까지 있으니까요. 네, 방송은 여기까지. 물론 그 다른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에서도 안무 창작 미션은 흔하게 나오고 막 최근에는 편곡 미션도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수많은 전문 스태프들이 도와주는 가운데 멤버들은 그냥 의견만 내고 그 전문가들이 다 뚝딱뚝딱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참가한 팀들도 어쨌든 도전을 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긴 하지만 약간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소속사의 차이도 볼 수 있고 멤버들이 실제 그냥 완전 스스로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방송에는 그래도 그 회사의 서포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다크비랑 또 그 다음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엘라스트가 나오니까요. 기대를 해보고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